안녕하세요. 밴쿠버 인사이트입니다. 2025년 3월 4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서 끝까지 들었지만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이야기는 나왔지만 캐나다 51번째 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날 트루 소셜에 다음과 같이 트럼프가 글을 올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관세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온 펜타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고 그 문제가 멈췄다는 어떤 증거도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했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캐나다 선거가 언제인지 물었을 때 캐나다 선거가 언제인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다가 저는 그가 이 문제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스틴 트루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약한 국경 정책 때문에 우리가 캐나다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발생했다고, 그 정책 덕분에 엄청난 양의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한 말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트루도가 어떤 일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트럼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루도는 선거를 원하지 않고 계속 집권을 원하기 때문에 검은 속내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트루도의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개입. 우리의 정상적인 뇌로 생각하면 트루도가 사임하고 난 후 바로 연방선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기 기간이 남아있어서 캐나다는 다수당이 뽑히면 그 당의 리더가 총리가 되는 이상한 법 때문에 트루도가 사임해도 당 리더를 뽑고 그 당 리더가 다시 총리가 됩니다. 현재 마크 카니가 트루도의 영향으로 여론에서 엄청 띄워주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의 뒤를 쫓는 루비 달라는 2025년 2월 21일 자유당 지도부 투표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지도자 선출 후보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은 선거 규정 위반, 기부금 문제라고 하고 그녀는 자신이 마크 카니의 당선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트루도는 리버럴 당 대표 선출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2025년 2월 24일 키이우에서 트루도는 젤렌스키에게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했고 두 정상은 지속적인 협력과 단결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 24일 키이우 방문에서 약속한 금액은 50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단일 방문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속된 135억 캐나다 달러가 캐나다의 총 지원액입니다. 유럽 방문. 트루도는 2025년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및 유럽 안보 관련 정상회담을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미국의 나토 및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 우려 속에서 유럽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캐나다는 유럽 국가가 아닌 유일한 참가국이었습니다. 런던 회담을 마친 후 트루도는 3월 3일에 샌들리언으로 이동해 찰스 왕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트루도와 찰스 왕의 회담을 국제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외교적 역할을 활용하여 외국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반복적인 발언과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위협을 내놓은 상황에 대하여 찰스 왕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트루도는 이 만남에서 캐나다의 주권과 독립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찰스 왕과 이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주로 만들기 위해서 캐나다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우리를 합병하기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루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집권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방 선거가 있으면 안 되고 국가 비상 사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이어야 합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기 위해 관세로 캐나다 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위기 상황으로 비상 사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관료들은 캐나다 not for sale이나 외치고 미국산 보복 관세와 미국 국민에게 보복으로 미국산 술을 스토어에서 빼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성명을 내고 있고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주 고객 미국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플랜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트루도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닌 다음 정부와 이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쇼츠를 올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젤란스키가 한 행동을 트루도가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Here is something that the political establishment and propaganda media don't want you to know. Ukraine's President Zelensky has just banned yet another political opposition party, one that questioned his legitimacy as president, and used Ukraine's Department of Justice to mandate the seizure of this party's members' assets. Now, this is just the latest of Zelensky's actions to do this sort of thing. He began banning major political opposition parties in 2022, when he also started banning TV channels that were associated with his political opponents. And he took over total control of Ukraine's largest television networks, now controlled by their government. Now, Zelensky's presidential term ended on May 20th. He canceled elections in the name of martial law, suspending Ukraine's constitution so that he could stay in power. Now, defenders of Zelensky will say, hey, Ukraine is in the middle of a war. They can't have elections. Just stop for a moment and think, if we accept that excuse or criteria for suspending the Constitution and canceling elections, then we should presume that leaders in our own country and our own establishment media will also use this same excuse and rationale when they suspend our Constitution and our elections, since we too are at war with Russia and China. Now, if you think this sounds crazy, look at what's already going on. They've already started conditioning us to accept a dictatorship by rationalizing their own use of our Department of Justice to target President Trump and other political enemies in their efforts to stay in power.